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엄청 많이 줄고요. 에코프로 BM도 엄청 많이 줄고요. 엔케민이 엄청 많이 줄었더라고요. 공매도가 어쨌든 내년에 재개가 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청산이 되게 되면은 부담이 없어요. 확실히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너무 주가가 높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매도로 엄청 때렸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도 많이 밀렸고 시기도 많이 지나면서 청산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가벼워지고 있어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일단 보조금 없앤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뭐 일론 머스크도 보조금 없애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우리 주의 예산으로 보조금 지급하겠다, 단 테슬라 빼고, 이런 식이죠 지금. 되게 재밌는, 미국도 보면은 되게 유치한 정치 싸움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새로 이제 들어설 트럼프 2.0을 준비하는 그쪽 팀에서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를 제재 대상에서 빼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지만, 바이든 쪽에서는 웃기고 있네. 제재 중국은 계속 제재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얘네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내부에서 계속 좀 그러고 있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왜 보조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조금은 필수다라고 했거든요. 보조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만큼 테슬라도 자생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 보조금 지급하지 않으면 테슬라만 살아남겠죠? 나머지는 다 비싸서 못 사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제가 계속 올해도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보조금이 없이도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지는 시점이 2025년이라고 제가 올해도 주구장창 말씀을 드려왔고, 그게 내년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오히려 지금 굳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아예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 예산을 주겠다, 단 테슬라 니들 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미쳤다고 확 난리 났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봤을 때 얼마 전에 봤는데 스포티지가 5천만 원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스포티지를 낮게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스포티지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잖아요. 사회 초년생들도 조금 무리해서는 살 수 있는 그런 차죠. 근데 그런 차량이 가격이 5천만 원이다. 그랬을 때 확실히 내연기관차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어요. 내연기관차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 전기차는 배터리가 싸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지금 내년에 보조금을 아예 없애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번에 이제 IRA 세부 법안이라는 걸 발표했었습니다. 올해 중반쯤에. 근데 그 세부 법안에 잘 보시면은 해가 가면서 이제 매년마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1년 갈 때마다 오히려 그 보조금 혜택을 받는 기업들 수가 팍팍팍팍 줄어듭니다. 나중 되면요, 거의 미국에서 100% 미국 생산, 그리고 100% 미국에서 나오는 원재료 써야 되고, 이러면 나머지 국가들이나 나머지 기업들은 보조금 거의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IRA 세부 법안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천천히 보조금 혜택 받는 그런 기업들 수가 줄어들 수 있게 이 타임테이블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없애겠다고 했을 때 그거에 더 반응을 한다고요. 저는 사실 똑같다 봐요. 여기는 천천히 보조금을 없애서 준비시키겠다. 여기는 아니 그렇게 천천히 할바에 지금도 사실은 보조금 혜택 100% 많이 받는 차가 많지 않아요. 예전처럼 뭐 풀로 다 받는 차가 많지 않아요. 지금도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확 줄어버리지 뭐, 이런 식인 거고, 결국은 가야 될 길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지금 뭐 트럼프가 하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너무 강해, 이렇게 하겠지만, 그분이 얘기한 전략 자체도 좀 길게 보면은 되게 합리적인 전략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된다 해가지고 배터리 업계에 영향이 있다? 국내 배터리 영향이 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그 주한테, 특히나 이제 공화당에서 우세 지역에 그렇게 공장 많이 지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또 직원들도 많이 고용해주고, 고용 창출 효과도 만들어주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거기를 무시한다?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좀 중요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보려고 하면은 지금은 투자하면 안 돼. 지금은 투자를 일부러 좀 미루고 있다가 1월 20일 딱 됨과 동시에 그때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동안 쌓아놨던 현금들을 트럼프 형님 됐으니까 이제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서주면은 그때부터 트럼프가 이렇게 한다고요. 자기가 이걸 깐 건 아니지만, 봐라, 내가 대통령 해가지고 전애들이 나한테 우리 회사들한테 투자하는 거다, 바이든 때보다 우리한테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렇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갖다가 비판하다가 삼성이 그때 한번 공장 져주고 확 했더니 공장 지는 곳에 가가지고 연설하면서 삼성 어딨냐고, 고맙다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딱 들어서고 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지금은 잠깐 좀 돈을 좀 아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후에 투자를 계속 해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한테는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 봐요. 그리고 미국 배터리 만들 수 있는 기업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스텔란티스나 뭐 포드나 뭐 GM이나 되게 얼라이언스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합작 공장도 많이 짓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안 건드릴 것 같아요. 별로 영향 없을 것 같은데.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괜히 너무 과한 내용들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에 제가 본 게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되게 많이 줄었던데? 지난번에 했을 때는 그때 당시 제일 많이 줄었던 게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많이 줄었는데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엄청 많이 줄고요. 에코프로 BM도 엄청 많이 줄고요. 뭐 엔케미니면 엄청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공매도가 어쨌든 내년에 뭐 재개가 된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 청산이 되게 되면은 부담이 없어요. 확실히 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너무 주가가 높았다라고 막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공매도로 엄청 때렸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도 많이 밀렸고 시기도 많이 지나면서 청산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가벼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신 건 알겠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이 투자하는 그 투자금의 어떤 질은 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어렵죠? 포스코는 지금 뭐 다 안 되잖아요. 2차 전지도 힘들고 철강도 힘들고 계속 어려운 상황인데 에코프로든지 포스코든지 제가 예전에도 투자할 때 항상 느꼈던 건 뭐냐면 참 경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때 아니면 시장이 정말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업종 내에 있는 기업들, 대표 기업들이 과연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지 아니 투자를 줄이는지 뭐 걷어들이는지 이런 걸 제가 보시라 그랬는데 최근에 포스코랑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투자 속도 조절은 해요. 해야죠. 이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그리고 그 속도 조절하면서 그 자금이 이제 유보자금 놔둔다든지 이런 액션들이 필요한 건 당연히 사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얘기는 원래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보통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게 투자자와 증권사 직원의 이 시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 CEO의 기업가의 시선으로 볼 것이냐 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철저하게 기업가의 시각으로 봐야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나 아니면 이 금융사, 증권사 직원들의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빨리 성과를 내주고 빨리 뭔가 좀 보여주길 바래요. 근데 기업 CEO들은 한 2, 3년 빌드업 하거든요. 한 4, 5년 빌드업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몇 년 후에 어떤 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포스코랑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워낙 덩치가 큰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뭐 투자를 접든지 뭐 이걸 봐야 되는데 아무도 접는 회사 없고요. 여전히 투자는 이어가고 있고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그대로 이제 투자는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다 하더라도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금 조금 적금 모드, 적금처럼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물론 이제 이 기업들한테 너무 비중이 높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아무리 삼성전자라더라도 전체 투자금 대비해서 30%는 넘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뭐 투자금이 진짜 뭐 몇백만 원대로 작으신 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이제 한두 종목으로 이제 보통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지금은 조금 이제 요 포스코랑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조금 적금 모드로 지금은 들어가시면서 좀 내년을 도모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뭐 이 회사 안 그래도 힘든 회사 업종들인데 갑자기 또 다른 이슈가 또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딜레이 될 뿐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시장 주가의 반등 시점은 언제일까요? 일단 저는 YOY를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YOY 전년 동기 대비잖아요. 그럼 이제 올 4분기까지는 안 될 거고 올해가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때쯤 돼서 뭔가 가시적인 어떤 변화가 좀 있게 되면은 올해 1분기가 따졌을 때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어떤 착시 효과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올해 1분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정치적 이슈도 좀 정리가 많이 되어 가겠죠. 돼야겠죠. 어쨌든 1분기 때 너무 오래 끌면 또 우리 증시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F4 분들이 열심히 또 이제 돈을 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조금 우리나라를 기대하기는 좀 그렇고 내년 1분기가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걱정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 증시가 좀 쉴 때가 됐는데 근데 오히려 미증시가 쉬면 우리나라도 같이 쉬겠네? 이것보다는 미증시 좀 쉬어도 우리나라가 상대적 강세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랬던 해가 꽤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미국 증시가 몇 년 동안 안 좋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해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물론 이제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현금 1억이 있다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히려 저는 지금 많이 좀 얻어맞고 있는 업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연기금이 매수한 업종 가보자고요. 일단 반도체, 2차전지, 금융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이 방산은 매도를 좀 해요. 방산을 매도하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업종이기 때문에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방산이 과연 안 좋은가? 이게 물론 정부의 드라이버가 있긴 있지만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업종인데 이게 이렇게 밀리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거든요. 방산과 원전이 밀리는데 원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빌드업하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근데 원전도 사실 AI 테마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좋다고 보는데 방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정치적 이슈 때문에 좀 밀리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오히려 방산도 좀 포함을 시키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금융주 어차피 금융주가 밸류 효과 받을 거고 그리고 방산 쪽도 밀리는 거를 이용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단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한번 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저는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코스타 150 레버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레버리지 괜찮다 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올해 사실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틀린 거는 뭐 정확하게 제가 정중하게 사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거라 봤거든요. 밸류업 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솔직히. 좀 제가 불안감이 오기 시작했던 거는 첫 번째 밸류업 지수 관련 종목들이 공개됐을 때 들어가지 말아야 될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꼭 들어가야 될 기업이 안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거 밸류 관련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수십 거래일 동안 우리나라를 매도를 했죠. 그 이유를 이제서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이렇게 연말에 큰 어떤 돌발 악재가 생길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 투자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수영장에서 공 같은 거 가지고 놀 때 안에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 바다에 뭐 깊이 들어간다든지 깊이 가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탄력이 엄청나게 생기죠. 그래서 이걸 물 밑에서 팍 났을 때 엄청나게 높이 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리 우리나라라는 이 산소가 충분히 있는 이 공이 어느 정도 우리 경쟁력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밸류에 대한 부분이 좀 그렇지만 뭐 밸류에 대한 어떤 부담은 내려갔죠. 코스피가 8대니까 퍼가 8대니까 아무리 이제 깊은 바다로 끌고 내려가도 한번 탁 놓는 그 트리거가 나오면요 위로 세게 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이 정치적 이슈가 좀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올해는 다른 것보다는 이 정치적 이슈가 최대한 빨리 정리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에 대한 건 뭐 맞췄다라고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대한 이런 뷰가 틀린 거는 뭐 정중히 사과 말씀드리는데 이거 어디 안 가요. 잘하는 애들은 뭐 썩어도 준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어디 안 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우리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봤었던 이 상승률은 내년 이후에는 아마 분위기가 좀 나아지게 되면은 그때 아마 더 강한 흐름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나라 증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묵묵하게 조금 더 시간에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올해는 드리고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틀려서 죄송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 틀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연구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